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요 관련해서 우리 수업 목적상 되게 중요하죠. 옥하방 요청이 있었고요. 요청은 옥하방으로 해주셔도 돼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런데 나는 카카오톡 안 해. 귀찮아. 옥하방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러시면 그냥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나는 이게 듣고 싶어. 이거 좀 설명해봐.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디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우리 수업 목적상 요 정도는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면 관련해서 우리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을 적용해야 돼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얘는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 채비 건업 중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업무무관 이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 업무무관 이자 관련해서는 전에 영상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뭘 또 정리하셔야 되냐면 인정이자 입금산입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세법에서 정하는 만큼 받아오지 않으면 그때 문제를 삼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받아온 이자 수익이 뭐 한 80인데 세법상 받아야 되는 이자가, 우리가 그걸 이제 인정이자라고 부르죠. 그 인정이자가 130이더라. 그러면 50만큼 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덜 받은 요 50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이니까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보고 얘를 입금에 산입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 이자 80 아니야, 130이야. 입금 산입하시고 소득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 세무 조정하고 있는 요 50원이 지금 입금 산입됐거든요. 가산 조정일 때는 나올 수 있는 소득 처분이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사내에 남아서 자본의 증감, 회사의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 증감은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기업 내부에 남아서, 우리가 이 세무 조정하고 있는 요 금액이 기업 내부에 남아서 기업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면 사내 유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 세무 조정하고 있는 요 금액이 기업 밖으로 사외에 유출돼서 누군가의 소득으로 귀속됐다면 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상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등등으로.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 세무 조정하고 있는 요 50원이 기업 밖으로 나갔는가? 기업 안에 있진 않아요. 기업 안으로는 80원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업 안에. 그런데 요 50원은 기업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가 있냐면, 누구의 이득으로 가 있는 거냐면 그 특수관계인. 저쪽 법인의 특수관계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130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에. 법인은 받아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상대방은 130의 이자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80의 이자만큼 안 줬다고요. 50만큼 이자를 덜 줌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50만큼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으로 처분한다고요. 그 특수관계인이 주주다, 그럼 배당. 우리 임직원이다, 그러면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인정이자 입금산입.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차액에 대해서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요 인정이자 입금산입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중요성 기준을 검토하셔야 된다. 요 차액이 시가의 5%,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요 인정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이자의 5% 혹은 3억 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시가의 5% 이상도 아니고 3억 원 이상도 아니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무 조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지급금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나중에 회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대손 처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대손금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 채권은 절대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배우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채무부정 구상채권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채무부정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어요. 대손 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다. 중요해요. 네 번째. 처분 손실. 만약에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팔았다, 처분했다. 근데 좀 싸게 팔았다.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그 처분 손실이 인정 안 돼요. 요거 예를 들어볼까요? 출자 전환을 했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다른 얘기에서, 다른 쪽에서 얘기할게요. 처분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우리 세무조정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됐는데, 유출된 건 확실한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있죠. 그러면 소득처분 어떻게 해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죠. 귀속자, 사회 유출 시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데 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소득세를 대납했을 때 법인이 소득세 대납하고 걔를 대여금 처리했을 때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출자 전환. 출자 전환에서도 정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쪽에다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법인과의 출자 전환을 공부해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그 법인이 누구냐? 망해가는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사업구조 재편을 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하고 있다. 그 망해가는 법인 있죠. 그 망해가는 법인, 그런 채무자와 출자 전환에 합의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요. 출자 전환으로 받아온 주식을 이렇게 차변에다 적고 대변에다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렇게 없애버리죠. 말 그대로 채권자에서 투자자로 바뀌어요. 이걸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받아온 주식의 시가가 80원, 들고 있던 채권의 장부가액이 120원이라고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120원짜리 채권을 80으로 상환받은 거니까 대손금이 생겨요. 대손금 40만큼. 그런데 이쪽 망해가는 법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120짜리 빚을 80만 주고 갚은 거니까 뭐가 생기냐면 채무면제 이익이 생겨요. 하지만 그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춘 법인은 결손 보존해 충당한 것은 물론이고 결손 보존하고 남은 채무면제 이익도 뭐 할 수 있어요? 모조리 다 입금 불산입할 수 있죠. 만약에 그 망해가는 법인이 이렇게 출자 전환으로 인해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고 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채무면제 이익 전액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입금 불산입할 수 있어요. 결손에 보존해도 입금 불산입, 결손 보존하지 않고 남아있어도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서는 발생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법인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거와 형평을 맞춰주려고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그 법인과 출자 전환하고 있는 그 채권자에게도 어떠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맞춰주기 위해서 받아온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놨다고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법인, 거기 채무면제 이익 발생했어? 근데 모조리 다 입금 불산입했네? 손익 빵이네? 그러면 채권자 너한테도 발생하는 손익 없게 만들어 줄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이혼 요건을 충족한 법인과의 출자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만약에 그 들고 있던 요 채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었다면 그럼 이 과세 이혼 요건을 충족한 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란 얘기죠.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었다면 요 특례 규정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가로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세 이혼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40원만큼의 요 대손금이 발생하잖아요. 이 대손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니까 뭐가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대손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처분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뭐가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해서는 요 6가지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